자, 실전이 주제 통합 지문 볼게요. 이 지문은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부분은 없어서 쭉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좀 가볍게 보세요. 자, 레이첼 카스는 1962년 침묵의 봄을 출간하여 살충제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 책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녀는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살충제가 생태계를 파괴하며 축산업뿐 아니라 보건상의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것을 고발했다. 카스는 살충제가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희박하고 미국 정부도 살충제 살포로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화학산업을 육성하는 효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비판했다. 비판의 내용. 자, 살충제가 유발하는 피해에 대해서 대중적 인식도 없고 정부 역시 화학산업 육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카슨의 고발을 통해 미국에서는 환경운동의 서막이 올랐고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카슨이 화학적 방제의 큰 피해 사례로 보고한 것 중 하나는 화학적 방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살충제를 통해서 해충을 잡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1958년과 1959년에 걸쳐 미국에서 이루어진 불개미 방공 항공 방제이다. 불개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메리카로부터 엘라베마주 모빌 항구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왔다. 1928년경 불개미는 모빌 교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후에는 미국 남부 대부분으로 퍼졌다. 불개미는 미국에 들어온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미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살충제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불개미가 방제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농무부는 정부 관행물이나 영화에서 불개미를 농업의 파괴자여 동물과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이 불개미의 피해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 큰 피해가 없었는데 막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연구자들은 불개미가 바구미 유충과 같은 해충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불개미가 만드는 흙무더기가 퇴행한 공기를 통하게 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음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불개미에 물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농무부의 선정과 달리 미국에서 1959년에 말벌이나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33명, 불개미에 물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람도 죽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8만 제곱킬로미터의 살충제를 뿌리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덕분에 미국의 살충제 제조업체들은 노다지를 캔 것처럼 왜 계속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불개미 방제에 사용하기로 한 디엘드린과 헵타클로르는 DDT보다 독성이 몇 배나 강했기에 대규모 살포에 따라 조류, 어류, 포유류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불개미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에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많은 곤충학자가 농무부 장관에게 항의 사안을 보냈지만 무시당했고 마침내 1958년에 살충제가 4,000제곱킬로미터에 살포되었다. 살충제가 뿌려진 지역에서 몇몇 야생동물이 완전히 사려졌고 조류가 측 애완동물도 죽었고 지역에 남아있던 너구리 몸에서 화학적 잔류물이 발견됐죠. 추가적으로 1959년에 이루어진 살충제 살포로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새의 절반이 죽고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포유류를 검사한 결과 90% 이상에서 38ppm의 디엘드린과 헵타클로르 잔유물이 발견되었다. 농가에서는 죽은 송아지, 가금류 때문에 소등이 일어났고 돼지는 죽은 채로 태어나거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화학적 방제를 통해서 원래 죽이려고 했던 불개미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들에게도 바로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 볼게요. 살충제에 의한 생태계 파괴 및 각종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 효과적이다. 생물학적 방제. 자, 이번에는 생물학적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것의 가글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안. 특정한 해충에만 적용하고 다른 종에게는 무해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생물학적 방제의 방법에는 SIT, 불임곤충 기법이 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 방법은 짝짓기 능력은 왕성하나 생식 능력은 없는 수컷곤충을 살포하여 해당 곤충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충의 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 해충을 죽여야 되는데, 벌레를 죽여야 되는데 생식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 수컷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점 그 개체 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자, 볼게요. SIT 방제는 1950년대에 건정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예를 든 겁니다. 검정파리 성충은 온열 동물의 피부에 상처에 알을 낳고 알을 습게 하는 유충은 숙주의 살을 파먹어요. 굉장히 큰 피해죠. 이 기생곤충에 감염되면 황소도 열흘 만에 죽게 되어 피해 경제적 손실을 따졌을 때 해마다 미국에서만 4천만 달러에 달했다. 자, 미국 농무부의 곤충학 연구팀의 니플링은 미국 남부지방의 가축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검정파리를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살충제의 대량 살포 없이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 불임 연구를 시작했고요. X선을 곤충에게 쪼이면 불임을 유발하는 사실을 1916년에 이미 알려졌고 50년대에서는 X선 감마선을 이용해서 10여 종의 곤충에게 불임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니플링의 연구팀은 성공적인 실험을 근거로 검정파리 SIT 방제에 나섰어. 그래서 니플링의 연구팀은 특수하게 건설한 파리 공장에서 검정파리 수컷 유충을 대량으로 부화시켰고 이들에게 불임 처리를 했어요. 이 유충을 비행기 20대에 태우고 매일 5-6시간씩 공중에서 살포했습니다. 모두 35억 마리의 불임 처리된 수컷 파리를 플로리다주 전역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일부 지역에 방사했어요. 자연적 수컷보다 짝짓기 능력이 뛰어난 불임 수컷이 자연적 수컷보다 현저하게 많아지도록 살포한 거죠. 17개월에 걸쳐 세대 주기에 맞춰 반복하여 이루어진 불임 수컷 살포로 자연적 수컷에 의한 재생산이 저하되어 해당 곤충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검정파리 유충에 감염된 동물이 마지막으로 보고된 것이 1959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니플링 연구팀은 해당 지역에서 검정파리 박멸이 생태계 다른 생물들을 죽이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SIT는 다른 해충에게도 적용되어 환경 친화적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걸려요. 즉각적으로 잡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다른 종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문제 보죠. 가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검정파리의 불임 수컷을 살포하는 방법은 다른 생물을 죽이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네요. 오케이. 검정파리의 성충은 온열 동물의 피부를 파먹어 치명적 상처를 유발한다. 자, 성충이 살을 파먹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면은 유충이죠. 유충은 숙주의 살을 파먹는다. 그래서 성충이 아니라 유충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정답 2번. 미국의 불개미 항공 방제는 살아남은 동물의 몸에 화학적 잔류물을 남겼죠. 미국 정부는 불개미 방제 계획을 실행하여 살충제 제조사에게는 이익을 줬어요. 화학적 방제는 환경적 해악이 크지만 불임곤충 기법은 환경 친화적인 방제 기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 나에 대해 파악한 내용. 가는 화학적 방제고 나는 이제 생물학적 방제 이렇게 볼 수 아니죠. 가는 레이첼 키슨. 그다음에 이제 나는 니플링. 그러니까 이제 침묵의 봄, 그다음에 리플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가는 해충의 화학적 방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활용했다. 아니죠. 화학적 방제의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 이런 거를 담고 있어요. 문제 되게 쉽네. 1번. 자, 가는 대중이 살충제 피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대중의 인식이 희박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용이 일치입니다. 나는 살충제 살포를 대체할 구체적 방법. 그래서 SIT를 활용했고요. 나는 피해를 주는 곤충이라면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가나는 모두 살충제의 대량 살포를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보기와 A의 과정이 유사하다고 전제할 때 진술 내용.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검정파리 SIT 방제예요. SIT 방제. 불임 곤충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더 활발하게 헤모글로빈을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산화탄소가 폐포를 통해 혈중에 유입되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면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조직세포의 참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일산화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의 결합을 하면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보셔야 돼요? 암컷. 이게 불임 수컷. 이거는 임신이 가능한 수컷.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방해하는 존재잖아. 마찬가지로 SIT는 불임을 가지고 있는 그 수컷이 방해하는 거죠. 서로 이제 그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정답 갈게요. 일산화탄소의 기능이 A에서 불임 처리된 검정파리 수컷의 기능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두 개의 수컷이 있는데 얘가 방해해서 이제 얘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거니까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나를 참조할 때 검정파리 박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 아닌 거. 몇 세대에 걸쳐 반복해서 불임수컷이죠. 그 다음에 넓게 살포되었고 온열동물에 기생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온열동물에 기생하여 피해를 주지 않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온열동물에 기생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3번. 다음 불임수컷이 짝짓기 능력에서 뛰어나다라는 거. 불임수컷의 수가 자연적 수컷보다 훨씬 많아짐으로써 자연적 수컷이 점점 이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 네, 정답 3번이네요. 다음 니은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자 니은 생물학적 방제가 기억, 화학적 방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것. 방제 대상이 아닌 다른 생물체를 죽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독성 물질을 뿌려 사람에게 보건상 피해를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사람의 먹거리인 가축의 몸에 살충제가 잔류하면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생물 중의 멸종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생물 중의 멸종, 해충은 멸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해충을 멸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상관없네요. 무차별로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의 문맥적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 경제적 손실을 뭐 하는 걸까요? 계산하다 뭐 이런 뜻이겠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2번을 한번 보세요. 회사의 매출액을 따져보면 10이다. 매출액을 뭐 한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과 문제는 사실 좀 너무나 가볍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안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볍게 강의를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